네, 이 시각 해외 증시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호재가 계속됐고 또 국제유가 약세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어제도 3개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큰 변화 없이 강보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나 IBM, 월마트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오르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랠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05% 하락하고 있는데요.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컴캐스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데 오바마가 인터넷 종량제 하지 말자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호재가 있지만 꼭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약간 강보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럽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는 강보합 보이고 있고 독일은 약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스페인은 강보합,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증시 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상해종합지수도, 상해종합주가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년 새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싱글데이 이슈나 또 후강통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치, 3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랠리를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살펴봤고요. 이제 외신 톱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소식, 일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17,160.12포인트로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 계속 랠리를 기록할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또 다른 시각도 나왔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다른 시각 알려줬는데요. 제목은 일본에 투자할 생각 필요 없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저평가된 소형주를 더 이상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계속되는 엔저 때문에 계속되는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에 투자할 외국인들 좀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 더 이상 일본에 베팅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이제 일본이 아닌 우리 시장이나 또 중국 시장에까지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떠났던 외국인들 우리 시장으로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최고의 이슈였던 잠시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네, 최고의 이슈였던 알리바바의 싱글데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NBC에서는 중국 싱글들 알리바바와 살행에 빠졌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제목을 삼을 만큼 이 이슈를 다뤘는데요. 우선 오늘 보시면 오늘 13시간 만에 쇼핑 프로모션 오픈한 지 13시간 만에 59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이어서 마켓워치에서는 싱글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컸다라고 미국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알리페이로 구매한 판매량도 측정을 했는데요.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에까지 호재로 작용을 했나 봅니다. 알리페이로 구매한 판매량이 오픈 1시간 만에 20억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물류업과 배송업에까지 좋은 호재로 이어졌는데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 폭식으로 물류업을 테스트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중국 최대 배송업체 중 하나인 위안통 익스프레스 CEO와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오늘만 이 많은 물류업체의 이런 물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3만 명의 추가 고용이 나와 있었고요. 또 다음 보시면 평소에는 하루 600만 건 정도의 물류를 처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에 3배에 가까운 1,700만을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와 싱글데이 이슈가 물류업과 또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관련주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알리바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뭘 설치하면 되냐면 아마 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 알리바바 앱을 이제 그 쇼핑 앱을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샤오미 미4가 190불대였고 샤오미 미3가 182불인가 초반대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까 하다가 잠깐 뭐 딴 거 하느라고 오늘 그 못했어요. 딜을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작가 이렇게 표를 하나 보고 갈 텐데 아까 뭐 1시간 만에 얼마라고요? 한 1시간 만에 20억 불인가요? 38분 만에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8천억을 1조 8천억. 예, 넘는. 그리고 이제 1시간 만에 20억 불이라고 했는데 이 20억 불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알리바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 오늘 이 광군제 매출에 대한 비교 작년 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매출액 추이고 그러니까 지금 비교한 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20억 불이에요. 작년 광군제 때 얼마였습니까? 35억 불 했죠.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미 1시간 만에 작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1시간 만에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매출을. 알리바바에서.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거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보고 들어온 데이터가 59억 불이었거든요. 그거 말고 그 이상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였습니까 오늘? 알리바바 매출이 아까 뭐 9조 얘기도 있던데 10조까지 나왔습니까? 정말 100억 불까지 했다는 얘기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알리바바 과연 우리 시장에서 이 알리바바 이런 그 광군제 같은 매출에 대한 쪽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직구 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직구를 많이 하는데 직구를? 예. 얼마 전에 이제 이 시계 타오바오에서 지금 시계가 그 시계인가요? 이 시계는 네. 미국 직구고요. 미국 직구입니까? 네, 다른 시계하고 네. 집에 있는 옷이 중국 직구입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전자결제 부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하면 알리바바든 뭐든 크게 뭐 상관성이 없겠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방호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던 업체들한테 계속 쓰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알게 모르게 뭐 단알이 더 좋다, 뭐가 더 좋다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을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통 쓰게 되기 때문에 그쵸. 나름대로는 어떤 진입장벽 자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겨울 옷을 하나를 샀습니다. 네네. 옷을 샀는데 거기도 한류다 보니까 한국 브랜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설마 강 대표님이 김수현 옷을 산 건 아니죠? 저희 집 사람 옷을 샀는데 네네. 브랜드명이 아잉 복지 좋다 뭐 이거였습니다. 예? 아잉 복지 좋다. 그러니까 한글로만 그냥 적어놓은 거죠. 한글로만 적어놓은 건데 옷 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결제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쪽 결제를 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강군제 부분에 의해서 아까 이제 관심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쇼핑 문화 자체도 지금 계속 해외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는 이게 이슈가 되면 한 번이라도 그쪽에다가 한번 결제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제를 해보면은 생각 외로 제품도 괜찮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오바오에서 그냥 제품을 낼 때 그 판매자 신용도를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물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전자결제부터 시작해서 유통업 전반적으로 일단 좀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는 아닙니다만은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홈쇼핑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좋은 것처럼 광고를 해서 사보니까 사실 실망하는 게 많고 실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직구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뭐라고 할까요? 만족도가 높아요. 예, 만족도가 높고 예상외로 중국 물건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자결제가 됐던 우리나라 유통업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방금 이제 중국 물건의 질이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그 와이프분께서 네. 프로 구매 네. 구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다른 제품도 구매하시는데 보통 이제 직구를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한국산 제품을 구매를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사오는 거를 역직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구를 하게 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딴 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뭐 직구 전문 사이트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지식 쇼핑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고 싶은 목록을 딱 치게 되면 최근에는 해외 직구하는 분들도 같이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해외 직구가 가격이 더 싸요.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과거에 가져갔던 마진에 대한 폭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관세 매기고 뭐 다 해도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니까 이제는 가격을 낮춰야지만 이제 그 마진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지만 내가 이제 그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마진과 이윤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유통업종에 대한 그 주가들이 좋지 않은 이유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통 쪽은 분명히 어떤 그 제품 자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위 이야기해가지고 결제 금액 자체를 취급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급액이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금융사에 떼어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남는 개념이고 네. 또 매출 총이익 중에서도 이걸 이제 카드사나 은행 쪽이나 이런 데 수수료를 떼어주고 남은 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실제 피지사가 이렇게 가지고 그 산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돼 있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가게 입장에서 피지사들을 계약을 과거에 이제 단연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한 3-4개 정도가 거의 과점 체제를 뭐 모바일 쪽에서 모빌리언스가 있는 것처럼 통합결제 이니시스 이런 식으로 과점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주가 국내 시장에 그러니까 어떤 취급액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만 사면은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 어떤 그 피지사 즉 그 소위 이야기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들이 다 먹게 되는데 이게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하게 되면 해외 쪽에 있는 피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취급액 자체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또 때로는 와가지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모바일 결제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서 해외 쪽에서 진출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상세가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점점점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라든가 이 컴퓨터하고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 이 연령층 자체가 과거에 20대였다가 이제 30대, 40대로 올라가면 인해 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전자결제에 대한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커지는 폭 자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 상쇄되는 부분보다 볼륨이 더 커지는 게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가맹점은 한번 맺게 되면 바꾸지를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전자결제주를 사야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이러한 기업들은 알리바바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자결제주는 모두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은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유통이 많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표현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 이 제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제지. 예. 그러니까 뭐 보면은 포장을 이렇게 비닐 쪼가리로 해가지고 보내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이게 상자, 이제 골판지, 골심지가 있고 이 겉에 이제 라이너라고 돼가지고 이 상자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3가지의 종이로 이루어진 게 이제 이 골판지인데 이 상자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 뭐 신대양제지나 또 뭐 봄이 되면 이제 뭐 배추도 많이 나가고 막 뭐 이것저것 많이 나가다 보면은 이 골판지, 골심지가 필요해지다 보니까 뭐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가 주가가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이 중국에도 우리나라에 뭐 상장돼 있는 차이나 하오단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중국에서 제지주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업들이 부각될 때 그런 기업들을 따라다니면 오히려 꼭지를 잡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수혜를 입는 업종 오히려 제지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지 업종에 오히려 눈을 돌리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통업종에는 일단은 악재지만 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제지 업종, 골판지 그리고 택배 업종, 그리고 역직구를 지금 시작한 인터파크 INT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외 증시 꼼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내일장 전략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 약세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했는데 원화 약세 왜 두렵지 않다라고 적었냐 하면 사실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매수를 보면 일본 쪽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지금 일본 위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다가 그냥 내다 놔도 뭐 전반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 시장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방향의 무게는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일장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현재 한국의 ETF가 마이너스
8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일 시장 우리나라가 거의 뭐 10중 8구는 약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면 이제 대형주가 요즘에 좀 반짝하고 올라갔고 또 오늘 같은 건 자동차주가 좀 괜찮았는데 아마도 내일은 대형주가 좀 약세의 국면을 보여주고 오늘 또 개별주 중에 몇 개의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업종, 뭐 유통소비나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바짝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내일 정도 장은 또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는 약세, 이 개별주, 중소형주에 대한 약간 좀 강한 흐름이 내일은 좀 예측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아직도 이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은 어떤 돌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말 소비 시즌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순환매가 안 도는 업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내수 소비 관련주들인데 이 내일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주에 대한 쪽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내일장 전략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시황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凯边康萨姆达，这里是中国经济网，现在是中韩财经连线沪港通时间。周二沪指高开高走，盘中创出了2508.62点年内新高，但是随后呢出现了一波跳水，收盘报2469.67点，较前日下跌了4点。那这是不是在发出调整的信号呢？有请张刚。好，上证综合指数呢是创下2011年11月17日以来的新高，而成交量呢更是创下历史最高，沪市是历史最高。那么从历史观察来看，类似这种成交水平曾经发生在2010年的11月份，当时呢便形成了它年内的一个次高点，而此后再也没有返回到这个位置，也就是它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头部特征。现在来看，目前天价天量这一头部特征已经显现，那么大家要小心，这个位置很可能是机构集中性的做出货的操作。好，谢谢您。需要了解更多有关沪港通的消息，请大家登录中国经济网韩文频道。 중국에서도 후강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꼼꼼체크 어떠셨습니까? 정말 오늘 나도 열띠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방송 없이 생방으로만 진행되는 꼼꼼체크 내일도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